이번 사연은 남들에게 말로 상처 주고 본인들은 솔직하고 뒤끝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던 시부모의 나쁜 버릇을 거울 치료로 치료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사실 저는 원래 성격상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언성을 높이기만 해도 저는 당황해서 온몸이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조차 제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마음이 약했습니다. 이런 제 성격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은 늘 저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제 절에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하는 게 너를 위해서도 남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이런 조언을 해주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저는 제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가장이지만 저는 공동가장이라고 생각했고 함께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제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대상이 시댁이라는 게 아이러니였습니다. 남편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남편의 부모님을 응징해야 했거든요.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자라서 평소에는 장난도 잘 치고 웃고 떠드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친 분위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저보고 분위기를 참 잘 띄운다는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진지하게 사는 분들이죠. 문제는 그 진지함 속에서 늘 상처 주는 밉상짓을 골라 하신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 분위기에 웃고 있으면 그분들은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누군가 분위기를 띄우면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죠. 시부모님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침없이 말을 내뱉으시니 당연히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 본인들은 스스로를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확실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야. 거짓 없이 사는 사람들이지. 본인들이 뱉은 무례한 말이 상대방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저 뒤끝없이 시원하게 말했으니 인생을 참 잘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솔직한 거 좋죠. 근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문제인 거죠. 결혼 전에 처음 시부모님을 뵈었을 때는 저도 순수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시원시원하니 뒤끝 없는 좋은 분들이라고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싫은 티도 못 내고 집에 와서 혼자 곱씹으며 잠을 못 자는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화통해 보여 부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고 시부모님의 그런 스타일이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어요. 시댁에 세 번째로 갔을 때 저는 시부모님의 무례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다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불쑥 저를 빤히 보시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는 맏며느리감이 아니야. 이러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저는 시아버지를 쳐다봤고 시아버지가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설명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기다렸지만 시아버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떨떨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시아버지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맏며느리감은 어떤 걸까? 나한테 왜 그런 걸 기대하셨을까? 저는 그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에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시아버지가 제가 맏며느리감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는 황당하게도 제가 너무 말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사람은 맏며느리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조금 날씬한 편일 뿐이고 그리 말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말라 보일 수도 있겠다고 좋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말라 보이면 너무 말랐다고 잘 먹으라고 하면 되지. 왜 맏며느리감이 아니란 표현을 썼는지 의문이 생겼죠. 그때는 그것도 남편 집안 어른들의 표현 방식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었고 심해부 외벌이로 살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좀 통통한 편이었는데 결혼 후에 살이 더 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맏며느리 언급 이후에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는 저에게 또 맏며느리감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맏며느리감은 딱 우리 딸 같아야지 이러셨어요. 저와 시누이는 키가 비슷한데 시누이는 뚱뚱한 편이에요. 제 눈에는 뚱뚱하고 못생긴 시누인데 시아버지는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맏며느리감이란 자고로 시누이처럼 덩치도 좀 있고 풍채가 좋아야 성격도 수더분하고 복이 들어오는 법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시누이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시누이의 얼굴을 보니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라도 된 양 신이 나 있더군요. 시댁은 친척들끼리 자주 왕래가 있는 집도 아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집안인데 도대체 맏며느리감의 기준이 왜 필요한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는 자기가 엄청 예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예요. 은근히 예쁜 척을 많이 해요. 한 번은 자기가 결혼 전에 남자들을 엄청나게 어장관리했던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기고 능력 좋은 남자들이 과연 시누이한테 어장관리를 당했을까요? 그렇게 잘나서 결국 선택해 결혼한 남편분이 지극히 순하고 착한 분이라는 것만 봐도 진실은 뻔하죠. 외모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우 남편은 머리가 좀 벗겨지고 키가 작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신우랑 결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튼 본인을 제대로 모르는 건지 자기 암시를 걸어야 삶을 이어갈 수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과 반대인 외모 부심에 쩔어 사는 시누이의 모습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 후에도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소한 일 하나로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 분들 같았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저희 부부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저희가 어디를 가면 시부모님께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며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의도 못 배우고 시집온 며느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물며 시부모님은 저희 외할머니 제삿날이 주말이라 저희 부부가 친정에 다녀온 곳조차 불만을 가지셨어요. 친정제사에 남편을 데리고 가는 법도 있니? 이러시면서 시어머니는 시댁과 친정의 차이에 대해 무려 1시간 넘게 훈계를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이 모두 우상숭배라며 제사는 지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시댁과 친정의 차이가 요즘 뭐가 있을까요? 저희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과 같은 돈 지원해 주셨고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보다 저희 살림에 더 보탬이 돼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시부모님은 독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고 저희 부모님은 종교가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정에서 조상님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지고 감히 우상숭배 어쩌고 하며 지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시부모님은 매번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며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결정한 일이지만 잘못은 모두 저에게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시부모님과 통화를 하려면 가슴이 떨려서 전화하는 것을 점점 덜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자기 부모님이 그러는 것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편을 들어줬는데 그럴수록 시부모님의 막말과 억지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그것도 참 교묘하게 남편 없는 데서만 저를 잡으셨죠. 그렇게 시부모님의 은근한 괴롭힘과 잔소리 때문에 자꾸만 위축되고 가슴이 떨리던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어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커피숍에 갔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노트북을 켜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60대로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괜히 그 대학생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공부를 하려거든 조용히 도서관에나 갈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유난을 떨며 공부를 하냐면서요? 대학생은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카공족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잖아요. 카페에서 공부하면서 자기 공부에 방해되니까 다른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짜증내는 사람들 때문에 카공족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건데 그 학생은 그냥 조용히 혼자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공부하던 학생에게 너무 심하게 트집을 잡으며 면박을 주길래 저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학생이 아저씨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눈치를 준 것도 아니고 커피도 아직 반이나 남아있는 걸 보면 여기 온 지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가만히 있는 학생한테 괜히 시비를 거세요? 제 말에 그 어르신도 놀랐고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 말에 그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잘했다고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칭찬을 해주었어요. 다음 차례는 네 부모야. 속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이 이상한 소리를 할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남편 없을 때만 저를 갈구는 시부모님을 남편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때였습니다. 카페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로 저는 자신감이 충만해졌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지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설 전날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명절 음식은 다른 집들과 똑같이 준비하거든요. 저녁 때가 되니 시누이는 자기 시댁에서 일 다 끝내고 왔다며 얄밉게 쓱 나타나더군요. 신우네 시댁이 저희 시댁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명절 전날에도 신우가 저희 시댁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음식 만들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또 솔직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참 시집 잘 왔다. 원래는 이 음식들 며느리가 혼자 다 할 일이지, 안 그래? 근데 내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해줬으니 너는 얼마나 좋니? 예전 같았으면 저는 네 이러고 어색하게 대답하고 말았겠지만 그때 저는 해맑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집 잘 간 제 친구들은 명절에 시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가요. 제가 착하니까 군소리 없이 이런 일도 하고 그런 거죠. 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겠죠. 신우는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태도냐고 했는데 저는 내가 너무 솔직해서 그래. 근데 아가씨 이래야 뒤끝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다 함께 먹는데 시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뜬금없이 제사 타령을 시작하셨습니다. 차례나 제사 같은 거는 귀신을 숭배하는 거야. 너는 그런 거 없는 시댁을 만났으니 얼마나 운이 좋은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하는 건 다른 집이랑 다를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은 똑같이 하는데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집들은 교회 안 다녀도 제사 많이들 없애서 음식도 안 하던데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더니 또 그놈의 교리를 들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다는 말이 너도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차례나 제사 같은 거 싹 없애라. 이거였어요. 조상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들은 쌍것들이에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천하의 쌍놈이 되라고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시아버지는 성경 말씀에 틀린 거 없다. 이 말씀만 하시면서 횡설수설 하셨습니다. 명절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약간 머뭇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의 솔직함에 솔직함으로 대응하니까 뭔가 모르게 움츠러드는 게 있었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시부모님의 무지성 셀프 칭찬에 무지성 부정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너는 시댁 참 잘 만났다 이러시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저는 저희 시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시부모님의 솔직함을 가장한 막말과 가스라이팅도 들어있었고, 못생기고 막대먹은 신우도 들어있었어요. 이런 시댁이지만 남편이 그나마 좋은 남자라서 결혼한 것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넓은 마음으로 이런 시댁 이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때 신우도 있었는데 신우가 보자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하길래 보자 보자 하니까 못 먹는 게 없더라 해주었어요. 신우는 당황한 듯 하더니 자기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장난을 할 거냐고 하길래 말장난이 아니라 나도 진심으로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아가씨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게 맏며느리면 저는 그거 안 할래요. 이렇게 말했고 남편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웃어버렸습니다. 저는 안 웃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터져버려서 저도 웃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저희 시댁 식구들을 무시한 거죠.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솔직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시부모님 가슴을 후벼 파는 솔직한 말로 거울 치료를 해드렸어요. 몇 달 그렇게 했더니 시부모님은 저에게 말을 함부로 안 하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저는 멈추지 않고 제가 오히려 먼저 시부모님에게 듣기 싫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하고 참았던 것을 풀려고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남편은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부모님과 여동생을 대하는 것에 대해 시원해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런 게 잘못이란 걸 몰랐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부모님과 같은 식으로 말하다가 친구들에게 외면당해서 상처를 받은 적도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식구들이기 때문에 모질게 대하지 못했대요. 근데 제가 거침없이 말하니까 자기 식구들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버릇이 고쳐지는 걸 보니 너무 재밌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저를 응원한대요. 이제는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닥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틈을 주지 말래요. 방심하는 순간 자기 부모님의 솔직함이 또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시댁 식구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남편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찾고 고치려고 노력한 사람이네요. 그 과정은 그리 쉽지 않죠. 시댁 식구들을 거울 치료해주고 있는 며느님은 시댁에 들어온 보물이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